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해 말 정부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최근 주 52시간제 연장 근로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 등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하나같이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개혁안 공개 후에도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여기에는 주휴수당 개선안도 들어가 있는데 주휴수당이 만약 폐지된다면 우리 월급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정부 자문기구에서는 주휴수당 개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고하고 있는 건가요? 네, 연구에 따르면 일단 주휴수당을 폐지하라는 겁니다. 우선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 일수를 다 채워서 일한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을 말하는데요. 별도의 근로 제공을 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것으로 지급 기준은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유급 휴일 제도인 거죠. 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돼 벌금을 낼 수도 있고요. 이게 정부 자문기구에서 폐지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니까 당장에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안을 포함해서 권고안 상당수가 이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서요. 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주휴수당 유무에 따라 당장 내 급여가 얼마나 달라질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맞습니다. 주휴수당 폐지 권고 내용이 정해졌을 때 당장 임금이 깎이는 게 아니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회사마다 근로 조건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전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주 5일 근무 직장인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네. 올해 최저임금이 9,620원이죠. 기본 근무 시간은 8시간입니다.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되는 휴게 시간, 즉 우리가 점심시간으로 쓰는 1시간을 뺀 시간인데요. 네. 한 달 소정 근무 시간 209시간을 최저임금 9,6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종 수당 다 제외한 기본급, 그러니까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인 건데 여기에서 주휴수당에 만약에 빠지면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주휴수당이 계산되는 하루치 근무 시간을 이거를 한 달로 계산을 하면요. 총 35시간이 되고요.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33만 6,70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 월급은 그만큼이 줄어든 167만 3,880원이 되고 한 달에 34만 원에 가까운 임금이 깎이는 겁니다. 최대한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로 받는 주휴수당 액수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냥 큰 틀에서 측정을 했을 때가 34만 원인 건데 매달 이 정도가 사라진다고 하면 사실 월급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유급휴가라고 앞서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만큼 이게 사라지는 거면 일을 하지 않은 노동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면요. 네. 결국 주휴수당을 폐지를 한다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계는 몇 년 전부터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를 해왔습니다. 네.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주휴수당 폐지안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늘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챙겨주는 것이 버겁다는 건데요. 그래서 일부에선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을 피하고 근무 시간을 줄여서 사람을 더 늘리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수준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구하는 그런 사례가 네. 있다 보니까 고용의 질이 오히려 나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지금처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 폐지가 반가울 리가 없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당장 임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임금 삭감뿐만이 아니라 부작용까지 파견될 수 있다면서 지금 뭐 반발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휴일에 주휴수당이 안 나오면 그만큼을 더 벌기 위해서 휴일 근로를 더 하게 되고 결국 노동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노사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이 14%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노동자가 피해를 볼 거다 이렇게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네, 주휴수당 제도 자체를 놓고 재계, 노동계 이렇게 시각의 극과 극인 상황인데요. 논쟁이 빚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주휴수당의 탄생 시절부터요 이렇게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극과 극이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게 벌써 70년인데 당시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 보장을 위해 도입을 했었거든요. 네. 1953년만 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낮았고 근로시간도 워낙 길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둔 거였습니다. 재계는 70년 전에 비해서 이제는 노동 환경과 임금 수준을 고려해 볼 때 주휴수당이 없어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떤지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온도차가 이렇게 큰데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근데 사실 뭐 우리처럼 이렇게 주휴수당을 따로 주는 나라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40개 주요국 중 우리나라처럼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시간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크죠. 2021년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5번째로 길었고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190시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노동계는 노동시간 연장을 일부 억제를 하면서 임금을 보장해주는 주휴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네, 정부의 자문기관 권고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가정을 할 때 노동계와 재계 극명한 온도차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주휴수당의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요. 정부 자문기관의 권고안 발표 이후에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 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한컷 이슈도 보겠습니다. 오늘 한컷 이슈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통계청에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요 다소 충격적입니다. 어떤 그래요? 내용이냐면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OECD 30개국 중 26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겁니다. 30개국 중에서 26위라고요? 네, 우리보다 뭐 낮은 곳은 네. 일본 그리고 영국 그리고 튀르키예 좀 이름이 낯선 나라인데 튀르키예 이렇게 나라들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빈곤율은 감소를 했지만 자살률이 6년 연속 증가 추세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은 감소했지만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2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국내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더 나빠졌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입니다. 네. 인건비와 생계비 사이에서 을과 을이 다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계도 재계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